오늘 톡은 사실 역사에 관한 얘기를 뭐 나는 할 수 있을 연배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좀 고민을 했는데 제가 은퇴하기 전 말년 10년 동안 에, 저학년 프로그래밍 교육을 제가 맡아서 하는 바람에 거기서 생각하고 또 프로그램 만들고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 경험을 좀 쉐어하면 아마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들고 왔습니다. 프로그래밍 교육의 목적이 뭐냐 하면 제가 잡 인터뷰를 하는데 성적은 참 좋네요. 그렇다면 실전에 쓸 수 있는 기술은 어떤 걸 갖고 있나요? 라고 질문했더니 이제 구직자 왈 시험이요. 시험은 잘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공부를 왜 하느냐 보면 학생들의 대부분 보면은 어떻게든 수업을 듣고 학점을 따고 학점을 단 따면 잘 따면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사실은 실전 역량을 키우는 게 우리 배우는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배운다는 게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말 1000마디 듣는 것보다 잘 그린 그림 하나 보는 게 낫다. 그림 1000장 보는 것보다 스스로 한번 해보는 게 낫다. 그런 거죠. 이걸 우리가 프로그래밍에 대입을 해보면 프로그램 논리를 말로 1000번 설명 듣는 것보다 잘 작성한 프로그램 하나 읽어보는 게 낫다. 한번 또 대입을 해보면 프로그램 1000번 읽어보는 것보다도 스스로 한번 짜보는 게 더 낫다. 이걸로 교훈 삼아 보면 사실상 프로그래밍을 에 대한 실전 역량을 키운다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코딩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사실 그렇게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보통 전통적인 우리 프로그래밍 하면 보통 이론 2시간, 실습 2시간 그렇게들 많이 하잖아요. 강의하고요. 그 다음에 코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실습, 문제 내서 실습하게 만들고요. 또 프로젝트도 줘서 그룹 프로젝트 크게 만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죠? 문제점은 제가 저학년 1학년 프로그래밍 과목을 맡으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몇 년 가르치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2시간 강의 2시간 실습이면 2시간 강의하고 나는 실습 문제 내서 조교한테 줘서 2시간 동안 실습 진행해라 하면 조교는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실습을 진행하잖아요. 그럼 학생들은 문제를 받고 하다가 문제를 다 끝났다. 근데 그거를 잘 나중에 관찰을 해봤더니 2시간 동안 내가 주어진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서 코딩을 끝낸 학생 비율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30%가 안 돼요. 그러니까 2시간 내에 다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일부 학생은 30분 만에 끝내고 가도 돼요?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0% 정도 되는 학생은 아예 다 하지는 못하고 그걸 집에 가져가서도 아마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 간의 격차가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실습 문제만 줘서 많은 학생을 조교 한 명이 가이드 해가면서 풀게 하면 이거 뭐 별로 효능이 없더라고요. 없어 보이더라고요. 게다가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학생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점 따는 게 목적이지 내 역량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일단 목적이.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도 대충 어떻게든 자동 채점기를 통과할 만큼만 프로그램 따서 그냥 제출하고 말고 몇 번 제출해 보면 통과하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심지어는 숙제 같은 경우는 그냥 친구 거 베껴서 제출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실습을 한다 하더라도 또는 코딩 숙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코딩하는 역량이 늘어난다는 보장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교과과정 개편을 생각을 해왔습니다. 제가 가만히 봤더니 이게 한 5년 전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봤더니 1학년 들어와서는 공대 전체에서 전부 교양 과목만 하는 거예요. 그 교양 과목 중에 하나가
C 프로그래밍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대 전체가 공통으로 필수하는 과목이었고요. 그러니까 저희 컴퓨터 학부에서도 학생들은 좀 C 프로그래밍을 공대 공통으로 1학년 2학기 때 듣고요. 그다음 2학년 들어와서야 이제 프로그래밍 과목을 듣는데 사실 기초 프로그래밍 과목은 어떤 교수님도 가르치고 싶지 않아 하세요. 본인 전공 과목, 고학년 과목을 가르치고 싶어 하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박사과정 학생이나 아니면은 이제 외부 강사나 이런 분들을 고용해가지고 그냥 저학년 프로그래밍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가르치냐에 따라서 이제 내용이 달라지고 또는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중구난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은퇴에 가까워지게 되니까 이제 3, 4학년 과목 내가 다른 후배 교수님한테 물려드리고 너는 이제 1학년 과목이나 가르치면 재밌겠다 싶어서 이제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그럼 이제 좀 우리 전공스럽게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좀 가르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교과과정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학부에 들어오는데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제대로 처음 배우는 시작이 2학년 1학기가 돼서 되겠느냐. 들어오자마자부터 프로그래밍의 재미를 느끼게 해줘야지 해서 이제 기초 프로그래밍 과목을 3과목을 개설했어요. 1학년 1학기 때 하나, 2학년 2학기 때 2개. 그래서 보면 이제 C는 보통 시스템 하시는 분들이 C를 모르면 안 뜬다고 하시고 또 저같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문제풀이 개념을 잘 가르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관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C를 버릴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 3과목을 다 배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프로그래밍 기초는 이제 시스템 프로그래밍 가르치는 교수님께서 거기에 필요한 이제 C를 가르쳐 주시도록 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프로그래밍 기초하고 프로그래밍 설계 방법론을 갖다가 제가 이제 교과과정 내용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기초는 이제 1학년 1학기 들어오자마자 배우는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 프로그램 설계 방법론은 이제 2학기 때 두 번째로 배우는 과목인데 이걸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해보니 첫째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프로시저럴 랭귀지 개념에서 그 제어 구조를 배우고 그 다음에 함수, 앱스트랙션을 배우고 하는 게 중요하겠다 싶어서 그것만 중점으로 제어 구조를 중점으로 이제 그거 과정을 설계를 했고요. 교육 과정을. 두 번째 배우는 프로그램 설계 방법론 같은 경우는 이제 제어 구조를 이해를 했으니 이제는 부품 구조, 컴포넌트화 시키는 거죠. 프로그램 컴포넌트를 어떻게 설계해서 하느냐. 이걸 MVC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해서 객체지향 프로그램을 이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교과 과정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 사용 언어는 저는 파이썬, 그 다음에 자바 이렇게 했는데 같은 언어를 계속해도 사실 문제는 없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파이썬만 주로 많이 쓰는 분야로 학생들이 나갈 수 있고 또 자바 애플리케이션만 많이 쓰는 그런 분야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언어를 다 이렇게 숙달하는 게 초창기에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다른 언어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수업들을 이제 어떻게 진행하느냐 운영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은 저희 학교 한양대학교 에듀케이션 캠퍼스에서 그때 이제 부총장께서 굉장히 많이 이제 교육 혁신을 하자고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PBL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수업을 문제 중심 기반으로 하자. 사실상 문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호응을 했고요. 공대도 많이 했는데 그것도 이제 교수님이 선택 사항이니까 이제 교수님이 하시고 싶은 교수님들을 많이 해서 성공적으로 완전히 개혁을 많이 하신 분도 계신데 또 사실 이거는 교수가 이 PBL 문제 기반 학습으로 강의를 하게 되면 교수의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수님이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약간 프로모팅 해야 되는 그런 행정적인 입장이 있다 보니까 저라도 나서서 해야 되는 입장이 돼서 저도 이거를 문제 풀이 기반으로 강의를 하는 걸로 이제 설계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습은
이제 과거에는 실습 문제를 주고 그냥 학생들한테 알아서 풀어라고 했는데 이제는 실습 문제를 보여주고 문제를 이해시켜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직접 실습을 가이드를 하면서 요거는 요렇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그램 해야 된다라는 절차를 하나하나 이제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학생들이 그걸 보고 이해하면서 본인도 직접 거기서 실시간으로 따라서 코딩 따라하는 거죠. 따라서 하게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실습이 끝나면 물론 당연히 따라했으니까 다 작동하는 프로그램이 완성이 됐겠죠. 그러면 숙제는 그거의 연장선으로 거기에다가 이제 다른 기능을 더 붙이거나 아니면 그거와 관련된 뭔가 숙제를 내서 거기에서도 또 이어서 뭔가 또 다른 걸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인데요. 그 전까지는 프로그래밍 과목도 다 그냥 종이 시험을 봤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상 현실하고 괴리가 있는 게 사실 잡 인터뷰 하면 다 코딩, 요즘 코딩, 실전 코딩을 하는데 그냥 종이 시험을 해가지고 그냥 종이에다가 그쪽 코드를 적는 거는 맞지 않겠다 싶어서 이것도 실전 코딩 시험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이것도 일이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관리도 굉장히 힘들고요. 그런데 어쨌든 밀어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딩 시험을 보면서 시험의 비중, 성적에서 시험의 비중을 높였습니다. 보통 50%에서 70%까지 높였어요. 그 코딩 시험을 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럼 나머지 점수는 출석하고 뭐 숙제, 실습 이런 것들은 점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대신에 실습하고 숙제는 왜 하느냐? 열심히 하면 그게 결국은 시험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유도를 하면 기본적으로 실습만 숙제만 잘 따라오면 이제 코딩도 실전 코딩 시험도 잘 볼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개념을 심어준 거죠. 그리고 준비 절차가 되는 거예요. 잘 열심히 실습 숙제를 하면 시험도 잘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한테 설명을 성적을 어떻게 주느냐. 일단은 시험을 빵점을 받아도 C는 준다. C 주는 조건은 숙제하고 실습하고 숙제를 열심히 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스트릭트하게 코딩 시험 점수를 매기는 거죠. 그래서 시험은 여러분들 평가 ABC 평가를 하기 위함이긴 하지만 시험은 내가 A를 받고 C를 받고 C를 더 높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시험을 잘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시험은 결국 내 역량이 얼마나 되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라는 개념을 학생들한테 계속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네가 다른 사람한테 평가받기 위함이 아니고 네 스스로를 평가하기 위한 거다. 그럼 네가 다른 학생에 비해서 B나 C 다른 낮은 성적을 받았다고 하는 거는 너는 아직 더 개발할 여지가, 네 역량을 개발할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는 걸 의미한다. 이제 그렇게 자꾸 이제 하니까 학생들이 치팅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빵꾸 날 염려가 열심히만 하면 빵꾸 날 염려는 없으니까 그냥 열심히 하더라고요. 정직하게. 그래서 이제 과목 내용은 이렇습니다. 프로그래밍 기초는 이제 제어 구조를 외우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고요. 지금 여기 4주차가 끝나면 기본적인 개념은 다 배우는 거고요. 5주차부터는 사실상 문제 중심의 학습이에요. 5주차에는 자연수를 가지고 이제 그 반복 구조를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7주차는 6, 7주차는 리스트 구조를 가지고 반복 구조를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9주차, 10주차는 그 트리 구조를 가지고 반복 구조를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주차는 다이내믹 프로그래밍, 지어 풀, 바텀업 그걸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 13, 14주차는 이제 게임, 퍼즐 게임 가지고 한번 퍼즐 게임 프로그램 만들어 보는 거고요. 13주차는 차례 게임 선택. 마지막 주는 예외 처리. 그래서 본인이 프로젝트를 만든 프로그램에서 그럼 여기 예외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직접 예외 처리 개념을 배운 다음에 본인이 작성한 프로그램에서 예외 처리를 해보는 걸로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했습니다. 또 코딩 시험은 2번 보고요. 그래서 이 수업 방식은 이때는 제가 이제 이 플립드 러닝 방식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비디오를 다 수업 비디오를 만들고 미리
사실 이게 코비드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비드 전은 굉장히 쉽게 넘어갔어요. 미리 다 만들어놨으니까. 강의 비디오를 미리 만들어두고 굉장히 힘듭니다. 시간 많이 걸립니다. 강의 비디오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수업 전에 이제 강의 비디오를 올려놓고 며칠 시간을 주고 보고 와라 한 거예요. 보고 올까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는 너희들이 보고 질문만 하면 된다. 그럼 질문을 답만 해주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안 보고 옵니다. 봐도 그냥 틀어놓고 그 학교에 그 시스템에 기록이 다 남거든요. 틀어놓고만 또 본거로 되잖아요. 다 봤어요. 봤는데 질문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다 아느냐?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온라인으로 미리 보게 하고 하는 건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걸 이제 알았고요. 그래서 결국은 한 1, 2주가 지난 뒤에는 결국은 비디오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냥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전히 학생들은 질문은 없고요. 우리나라 학생들 질문 없잖아요. 그렇게 강의를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습은 라이브 코딩 했습니다. 실습 문제가 있고 학생들한테 처음에 문제를 이해시키고 난 다음에 자, 이 문제를 내가 푼다면 나는 이렇게 풀겠다 하고 어떻게 푸는 방식을 내가 하나 제가 사고하는 방식대로 이제 학생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면서 코딩을 직접 해주고 대신에 그대로 똑같이 앉아서 따라하는. 그리고 이제 다 완성이 되면 제가 완성이 되면 실습 시간이 끝나겠죠. 그럼 그거 제출하고요. 대신에 숙제는 그 코딩하고 연관이 된 문제를 냅니다. 그게 연속이 됐든 아니면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를 줘서 학생들이 이제 숙제를 해볼 수 있게. 그 다음에 이제 조교가 이제 실습은 제가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숙제 Q&A 세션은 이제 온라인으로 조교가 저녁 시간 몇 시간을 하루를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대기하고 있고 질문 있는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질문해서 이제 서로 토론할 수 있게 그렇게 마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숙제 기간이 끝나면 답안 다 공개하고요. 혹시라도 다음 시간에 질문이 있으면 이제 숙제 문제풀이를 수업 시작할 때 해주고요.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저는 이제 수업 시간은 강의 시간을 갖다가 질의응답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거는 불가능했다. 학생들은 절대로 예습을 해오지 않는다. 그거는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과목, 2학기 과목은 이제 컴포넌트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MVC 아키텍처로 프로그램 설계를 한 다음에 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훈련을 한 학기 내내 했는데요. 이게 먼저 언어가 바뀌었으니까 언어를 대체적으로 설명하는데 반 학기 정도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가서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이제 구이나 이벤트 구동 프로그램 등등해서 진행을 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는 제가 자료만 만들고 비디오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미리 내주고 예습해 와라 그런데 예습 안 해오죠. 그 수업 시간에 강의를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학기 과목과는 달리 이 과목은 1학기는 개별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제 학생들 프로그램 하는 역량이 조금 이제 됐기 때문에 이제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풀고 싶은 문제 요구사항 분석부터 시작해서 설계는 물론 MVC 아키텍처 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시간에는 또 한번 그동안 설계서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 설계서를 기반으로 최종 구현을 끝낸 다음에 나중에 팀별로 나와서 발표하고 시연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마지막 3주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비디오 만들지 않았고요. 강의 자료만 업로드해서 예습 해오게 만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습을 안 해오고요. 그래서 강의 시간에는 이제 설명을 다 했죠. 하고 이제 이것도 문제풀이 중심으로 제가 많이 유도했습니다. 기본 개념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기본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문제를 던져간 다음에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한다라고 제가 직접 라이브로 코딩을 해 보이면서 학생들이 따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라이브 코딩을 하면서 코딩 그 절차를 다 녹화를 했어요. 그래서 강의 비디오가 없는 대신에 라이브 코딩, 강의 녹화 비디오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학생들이 뒤에 필요한 경우에 이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숙제는 뭐 아까와 마찬가지로 실습한 문제에 연결되도록 해서 학생들이 그 실습할 때 했던 그 지식을 기반으로 숙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마찬가지로 실시간 온라인 Q&A 세션에서 학생들과 조교와 소통하게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기간이 끝나면 답안 공개하고 필요한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숙제풀이 설명을 해주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과목을 제가 이 두 번째 과목은 퇴임하기 전 한 3년 정도 진행을 했고요. 그 전 과목은 한 5번 정도, 5회. 한 번은 안식년이었고요. 5번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보다 사실 학생들의 반응은 훨씬 좋았습니다. 일단 뭐 실습은 당연히 100% 제출했고요. 숙제를 완성해서 틀리지 않게 완성해서 제출한 비율이 거의 한 80%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 수업 만족도도 좋았고요. 강의 평가도 물론 굉장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코딩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그 1년 딱 배웠는데 9학기 배우고 나서는 그 다음으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냥 코딩 클럽도 만들고 방학 동안에 코딩을 많이 하는 그런 현장을 제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뭐 백준 사이트 같은 사이트가 있으니까 더 연습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들어가서 연습 많이 해라. 연습을 많이 해야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그래도 프로그래밍 어느 정도가 있으니까 내가 프로그래밍을 기초 레벨이지만 좀 그동안 내가 쌓아온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좀 체계적으로 잘 가르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름대로 뭐 아직 부족한 건 있지만 시간이 더 있었으면 더 좋아질 수 있을 텐데 뭐 나름대로 만족을 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 경험을 한번 쉐어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